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그 조건문, 그 중에서도 if문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if문을 통해서 특정한 조건이 맞다면 그 if문에 있는 내용을 실행할 수 있도록 코드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봤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을 조금 확장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똑같이 일단은 인트로 해볼게요. num에 7이 들어가 있어요. num에 7이라는 데이터가 있고, 이 상태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자, num이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자, 5보다 크다면 제가 이렇게 할까요? 자, 5보다 큽니다. 이렇게 넣어봅시다. 5보다 큽니다. 이렇게 적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지만 얘를 실행을 하시면 이 조건이 참이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if문 안에 있는 이 출력문은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제가 조건을 달리 줘볼게요. 자, num이 5보다 크면은 5보다 큽니다를 출력을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num이 5보다 작으면 5보다 작습니다를 출력한다. 이런 문제를 제가 준다고 합시다. 자, 조금 더 적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num이 5보다 크면 5보다 큽니다를 출력을 하고, 자,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위에 있는 조건이 맞지 않다면 5보다 작습니다 라는 이러한 문구를 출력할 수 있도록 코드를 구성한다 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num이 5보다 크면은 이 조건을 할 거고요.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때는 뭘 쓰면 되냐면 else를 쓰시면 됩니다. else, 그 밖에는 이 말이에요. 자, 그 밖에는 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얘는 위에 있는 if문처럼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판별하는 이 소가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이거 말고 이게 맞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했을 때이기 때문에 딱히 조건을 줄 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 대신에 소괄호는 없어도 중괄호는 들어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서 얘는 5보다 작습니다 라고 넣어 볼까요? 자,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이번에는 5보다 큽니다가 나왔죠. 일단은 5보다 큽니다가 나온 이유는 실제로 num이 7이고 5보다 크잖아요. 이 조건이 만족하기 때문에 얘는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조건이 만족을 했다면 이 else의 해석은 그렇지 않으면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만약에 if문의 조건이 참이라면 밑에 있는 else문은 당연히 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한 번 더. 이번에는 num을 제가 조건문에다가 10을 넣어볼게요. 10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if문은 이번에는 만족하는 조건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else에 있는 출력문만 실행이 될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뜨죠. 5보다 작습니다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조건을 부여를 하고 그 조건이 맞지 않는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다른 거를 실행하고 싶을 때는 이 else라는 키워드를 if문 다음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건이 맞거나 그렇지 않으면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if문과 else문 안에 있는 이 두 개의 코드가 동시에 실행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그러면 다 실행이 안 될 경우는 있을까요?
if문과 else문이 있으면 이거 아니면 이거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둘 다 실행이 되는 일도 없고요. 둘 다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절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무조건 실행하게 됩니다. 이게 if, else 구문입니다. 많이 쓰겠죠? 자, 이렇게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숫자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하나 봅시다. 자, if 테스트 해서 볼 건데 04로 만들게요, 저는. 자, 이번에도 똑같이 if else 구문으로 하긴 할 겁니다. 자,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릴 거는 문자열 비교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되게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문자열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봅시다. 만약에 제가 스트링으로 네임을 줄까요? 네임이라는 변수에다가 제가 홍이라고 봅시다. 홍. 자, 이런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그 조건문을 사용해서 이렇게 넣을 겁니다. 만약에 name이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글자가 홍이면 1을 출력할 거고요. name이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이름이 홍이 아니면 2를 출력할 겁니다. 자, 이 조건을 제가 코드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name이라는 글자에 들어있는 게 홍이라면 그때 출력문으로 자, 1을 출력할 거고요. 이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면 else 넣으면 되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출력문으로 2를 출력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성하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서 했던 것처럼 숫자를 비교하거나 크거나 같다라 할 때, 혹은 숫자가 같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꼴 기호를 두 개를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되는데 문자가 어떤 값이다, 문자열이 어떤 데이터랑 같다라고 할 때는 이 이꼴 기호 두 개를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일단 한번 소개차 보여드린다면 변수명 다음에 제가 점하고 이꼴스를 찍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죠. 이 이꼴스라는 문자열 변수 점 찍고 이꼴스라는 걸 쓰고요. 이 안에 여러분들이 글자를 이렇게 넣어 주잖아요. 이렇게 판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해석이 뭐냐면 name이라는 name 변수에 저장된 문자열이 홍과 같은가, 이거를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숫자 비교는 같다라고 표현할 때 자, 등호교를 쓰지만 문자를 비교할 때는 문자열 변수 다음에 이 equals라는 메소드라고 부르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equals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문자 비교는.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일단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나머지는 똑같고 이 equals의 메소드 실행 결과 name이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글자가 홍이라면 실행 결과 얘가 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다르면 false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한번 주의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if문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이 남아 있거든요. 자, if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